않습니까? 지금 이 노동자들은 지금 밖에서 지금 계속 지금 생계를 걸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달라 그러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고. 아,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기업체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판사가 공정하게 할 뿐이죠. 또 재판입니까? 관리 받고 있는 게 재판입니까? 좀 더 예전에 업담에 상거래 채무 3,500이었던 게 8,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한 번 돌려야 합니다. 예, 제가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네, 아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시죠. 예,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저는 그 홈플러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서울 회생법원에서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전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홈플러스에는 약 2만여 명의 직간접 노동자, 협력업체 4,600곳, 자산이 원래 7조 원이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터전이었는데 하루 만에 청산 절차로 가게 됐고, 노동자들은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납품업체들, 또 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7월 13일부터는 67개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저희 수원 북수원점도 결국에는 지금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원 북수원점은 원래 아마 전국적으로도 매출 1위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날 정도입니다. 어쨌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486일 만에 이 폐지 결정이 됐는데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법원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법무부,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신청을 새벽 밤 0시 4분에 했는데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시간 만에, 그것도 업무 개시 후 2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는가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홈플러스가 이런 회생 절차 신청 전에 전단체라고 해서 긴급한 자금 2천억 혹은 4천억을 발행하고 그 전단체 채권자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그런 결정인데 그것이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가 아마 마이너스 통장도 수백억, 수천억을 한두 달 내에 긴급하게 썼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홈플러스 경영진이죠. MBK 마이클 병주 김인가요? 김병주와 김모 회장 등 홈플러스 대표들에 대한 영장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자천이 되었는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에 되었으며 MBK 실소유주는 지금 아주 그냥 한국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모아져 있는 국민연금 등이 MBK가 GP로서 LP인가요? GP로서 참여한데 세금을 또 투자해서 그걸 또 수익을 나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MBK는 아마 1조 원 내지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원래 메인 자산이라고 하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팔아버리고 MBK는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법원에서 회생 절차 하면서 판사로서 도장을 찍어줬지만 판사는 거의 경영자 아닙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 거의 경영자처럼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MBK가 신청하면서 관리인을 MBK의 경영진을 갖다가 김용일 씨인가요?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잖아요. 관리인 교체했습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관리인 교체가 되어야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되고 대안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김광일 씨죠. 교체가 됐습니까? 답변 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꼭 요청해 주십시오. 네. 김광일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회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저 이 홈플러스 가족들과 함께 회생법원에 가서도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냈고 또 법무부에 가서도 왜 이런 거 사기가 뻔히 보이는데 왜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왜 영장이 기각되느냐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노동자들은 지금 밖에서 지금 계속 지금 생계를 걸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달라 그러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고. 예, 1분만 더 드리세요. 7월 20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죠. 처장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시 불씨를 살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권리보호 조항을 두고 강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판사였을 때는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날아가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형사적으로 이거는 단죄를 해야 MBK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무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투자한 거 다 빼라고 했습니다. MBK 사업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이 사람들 돈 버는데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관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그런데다가 국민 혈세를 넣어갖고 돈 벌게 만들고 검은머리 외국인들 예,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거기 1시간이면 사실은 명함 4,000장 돌릴 정도로 엄청 잘 됐는데요. 이번에 5월 1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만 500명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일하는 분만 300명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되게 간절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에서 12,000여 명이라고 하고요. MBK와 그 다음에 메리츠입니까? 메리츠 증권 간의 이 그 채권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때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요청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법무장관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참 저도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차례 자신 지적을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일선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 SNS에다도 이 사건 관련해 갖고 다중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까지 제가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알기로 올 1월 달 정도쯤에 거기 김병주 등 관련해 갖고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아까 그 전자단기산체 관련해 갖고 그 사기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이게 수사 자칫 좀 멈칫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월 달이나 3월 달인가 정도에 반부패 3부에서 2부로 지금 이게 수사하고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그건 뭐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에서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봐갖고 범죄 혐의를 좀 구중을 해라라고 하는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하고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관계 뭐 신용평가서라든가 증권사 관계자들 좀 조사를 6월 중에 했었고 7월 중에 관련 그 피의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저희 수사를 해갖고 조사를 해서 어쨌든 국민적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검찰이 더 좀 수사들을 집중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예. 먼저 이 홈플러스의 도산 사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심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생계획 폐지된 이유는 운영자금 약 한 2천억 원 정도가 결국은 부족해서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항고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그 항고기간 동안에 이 자금이 마련된다면 이 제도의 고안에 의해서 다시 그 회생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개별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하고자 하신단 말씀이죠. 금방 요거 하나만 하시고요. 관행 교체는 왜 안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서 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좀 더 늘어나서 채권자들의 피해는 더 양산이 되고 5천억을 썼으면은 뭔가 다시 결과를 법원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고의 채권 8천억도 늘어나게 하고 피해지 보이면 그 거기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원래 잘 말을 안 되는데 온 곳으로 화가 납니다 정말. 예.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김승원 간사님의 질의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예. 예, 오셨으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기업을 돕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하는 내용이라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실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내용 좀 파악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박지원 그 의원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차 질의 때 검찰에서 1년 6개월 수사하고 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법무장관께서 경찰에서 하고 있다 하는데 쿠팡 사건 말씀입니까? 예, 쿠팡 사건. 예. 그런데 이 MBK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 MBK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3개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1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는 사법부와 검찰이 도대체 민생에 대해서는 무슨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보도에 의하면은 다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리 김승원 간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다만은 MBK가 다 뽑아먹은 거예요. 국민은 아는데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검찰과 사법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울어야 되냐 이거죠. 중소기업 납품업자들이 울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울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사법부에서는 기각해버리고 서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뭐 67군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일제히 문 닫아버리면은 다 MBK하고 메리츠하고 같이 해먹은 거예요. 철저히 해서 내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이재명 검찰이고 이재명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도 아니 이런 사람들을 먹튀한 이런 사람들을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으면 누구를 해요? 민생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절차 밟으셨습니다. 네? 누구 도장이요? 사인 하시면 안 됩니까? 도장입니까? 아니, 위원장 도장, 간사님 도장입니까? 네. 다른 분은 도장이 없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러 가십니까?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법안은 통과되었고, 그러나 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우선 그 현안 질의로 좀 가는 게,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현안 질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안 질의라고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도장이 한번 필요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제가 나는 그럼 질의해도 됩니까? 예, 위원장 질의를 하는 동안 잠깐 그럼 그렇게 하실까요? 좀 쉬어드릴까요? 제가 우선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습니까? 예, 띄워봐 주세요. 김학의로 띄워주세요. 별정 성접대 김학의. 제가 초선일 때입니다. 시간은 5분 주시고요. 초선일 때입니다.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별장 성접대 영상.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이 영상 갖고 있다고. 다 영상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차량에 BMW 차량입니까? 거기에 온갖 뇌물과 청탁과 이게 다 엮여 있었어요. 거기에 김학의가 있었던 거죠. 그 영상 이 내용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벌입니다. 2014년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2차도 무혐의 쳤습니다.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최고봉이었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적이 없고요. 계좌 추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고, 영상 다시 넘겨보세요. 불쌍의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김학의가 뻔한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검사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여성과 같이 하는 장면,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요, 여성이 남성에게 안겨 브루스를 추는 모습이 나오다 위 여성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하여 그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곤란해서 불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학의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당사자가 저 모습 아닙니까?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기소하고 철저히 자기 감싸기를 했던 검찰들, 치욕의 역사 속에 이제 다 잊혀져 간 듯하지만 이 검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때 이거를 감싸고 은폐, 지금이랑 똑같아요. 감싸고 은폐하고 죽이고 암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경찰들이 인사발령 나고, 이 사태, 이거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힘과 권력으로 경찰을 다 인사조치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 아까 박은정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진 씨는 누굽니까? 진 씨. 후배 성추행입니까? 성폭행입니까? 이게 왜 저렇게 가리워졌고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 성폭행 과정에 있었는데 검사가 다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처남입니까? 한동훈 처남 아닙니까? 당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진영구 검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위는 한동훈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 누가 다 수사권이 있어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그러나 잘하는 검사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무부 장관님, 성남FC 건입니다. 성남FC 건. 성남FC 건이 장영환가 하는 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고발했죠. 고발했는데 그거 경찰이 전부 다 수사해서 뭐 됐습니까? 무혐의 났습니다. 그렇죠? 무혐의 났는데 이 성남FC 건 무혐의 났는데 불송치했는데 검사가 그거 들고 보안 수사해서 제3자 뇌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이 그 일 잘하던 성남시장이 호토라인에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그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일 잘하는 검사들은 일 잘하게, 그러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게 검사가 했던 그 수사의 역량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일 잘하게, 그리고 경찰도 이 과정 속에서 암장하거나 폭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골간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 아동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게 우리의 권리를 넣어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와 계신 이응철 검찰국장님 그때 계셨죠? 네.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이의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가 불송치 뺏기까지만 변호인이냐? 요때 우리가 얘기 들어서 그것을 국선 변호인이 이의 제기 때까지, 송치할 때까지.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일이 많다면 또 한 번 더 사건을 선임하는 형태로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적으시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요런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도 아까 동의하셨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뭐 최초에 경찰에서 뭐 혐의없음 처분했던 사안이고요. 불송치요? 예. 나중에 문제돼 갖고 이렇게 결국 뭐 제3자 뇌물까지 이어져 갖고 지금 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경찰이 불송치한 건데 장영화가 고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신청권이 그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신청을 했고 이게 검찰로 송치죄 들어오자 직접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장이 제3자 뇌물죄로 성남시장을 엮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도장이 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에게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프린트할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저희가 다음에는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의결이
빠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현안 질의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